어제 북한이 쏘아 올린 발사체는 단거리 미사일이다. 한미일 정보당국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은 탄도미사일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인지 아닌지에 따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인지, 그래서 대북 제재로 이어질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김현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복수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변인 성명에서 이 미사일은 300km 이상을 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도 북한이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일 두 나라 국방당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였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결의안 2397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발사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이라 규정하면서도 단거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ll, we're looking at it very seriously right now. They were smaller missiles, short-range missiles. Nobody's happy about it. 북한이 협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날려보내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극적 맞대응은 자제하면서도 마냥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미사일 발사 9시간 만에 북한 석탄 불법 운송 혐의로 북한 화물선을 압류해 파장도 주목됩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신중한 반응은 북미 협상의 동력을 이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다만 현 상태로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우리 군과 국정원은 북한이 어제 쏘아 올린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거리 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이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아직 우리 군은 특정할 수 없어 계속 분석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국정원은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어제 쏜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일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한미 당국의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신형 첨단 무기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기종들하고 달라져서 자기들이 분석하는 패턴을 이제 익숙하지 않은 패턴이라 그렇다 이런. 앞서 미국 국방부는 성명을 내며 탄도미사일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에 대해선 미국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거리가 워낙 미국에서 쏜 것을 정식 감사로는 식별이 쉽지 않고 또 우리나라에서 업무로는 약간 좀 서로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군 당국은 어제 북한이 방사포와 신형 자주포도 함께 발사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또 북한의 특이 동향이 포착되진 않았지만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북한은 이번에도 대내외 매체를 통해 발사한 무기와 김정은 위원장의 참관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 훈련에 장거리 타격 수단이 동원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화염과 뽀얀 연기를 뿜으며 수직으로 솟구치는 발사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쌍안경으로 발사 과정을 지켜봅니다. 북한 매체들은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하며 장거리 타격 수단을 동원한 화력 타격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도 자위적 성격의 훈련임을 강조했습니다. 조성된 정세 요구와 당의 전략적 의도에 맞게 그 어떤 불의의 사태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동원 태세를. 지난 4일 발사 직후에 이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와 안전도 여전히 강조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과 우리 군의 첨단 무기 도입 발표에 반발한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김 위원장을 맞이한 건 박정천 포병국장으로 이영길 군 참모총장은 빠졌습니다. 미사일 담당인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은 2번 모두 없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 미사일 발사에도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원래 하기로 했던 기자회견은 취소했습니다. 당초 한미 워킹그룹은 북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미사일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비건 대표가 강경화 장관을 만나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과 비건 대표의 면담 내용은 일부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면담 직전 비공개로 바뀌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마친 뒤에 하기로 했던 비건 대표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의 기자회견도 취소됐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내부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입장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비건 대표도 워싱턴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어제 국내 북한 전문가들을 만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오늘 한미는 인도적 지원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건 대표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잇따라 만나 북미 대화 재개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비건 대표는 오늘 청와대를 찾아가서 국가안보실 김현종 2차장을 만났습니다. 청와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안익은 기자, 비건 대표가 그러면은 국가안보실 김현종 2차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전해진 바가 있습니까? 네, 당초에는 지난 7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전화 통화 때 논의한 대북 식량 지원이 주로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었는데요. 어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위주로 논의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건 대표는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문 대통령은 별도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 2주에 걸친 북한의 무력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어선 거냐 아니냐가 결국 미국의 입장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일단 대화는 열어두겠다, 이런 입장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건 대표가 외교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보였고요. 청와대에서도 비슷한 뜻을 내비쳤습니다. 물론 추가 발사가 이어질 경우 또 미사일의 종류에 따라서 입장은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선 일단은 대화는 이어가겠다는 뜻은 분명히 한 겁니다. 문 대통령도 어제 북한이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고 했는데요. 과거와 달리 허세를 부리지 않고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훈련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낮은 로우키로 발표를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법은 북한과 미국이 조속히 마주 앉는 것이라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북한이 이렇게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북 식량 지원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이 좀 싸늘해지는 것은 불가피해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혹시 달라진 바가 있습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새롭게 바뀌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는데요. 식량 지원은 대화 동력을 되살리는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해서 바로 입장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국회 보고도 해야 하고 국민들의 공감도 얻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식량 지원은 넘어야 할 산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도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어제 미사일 발사 이전과는 달리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엔 북한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들을 토대로 이번 단거리 미사일의 실체가 무엇인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치부 김태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어제 공개한 무기들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이 되고 있는 발사체가 있고요. 또 240mm 방사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152mm 신형 자주포가 있습니다. 먼저 이 단거리 미사일은 2발, 그리고 방사포는 10여 발 발사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고요. 자주포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예, 지난 4일에 쐈던 것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군에서는 여전히 이제 단거리 발사체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같은 기종입니까? 네, 이 북한이 공개한 4일과 9일 발사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보시기에 외형이 거의 똑같습니다. 발사 직후 발사체를 고정하고 있던 저 장치, 저게 4조각으로 분류가 되면서 떨어져 나가는 저 모양도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북한 공개 내용만으로 이 판단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게 맞다면 같은 기종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게 바로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러시아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이스칸데르의 사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4일과 어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과 이렇게 세 개가
외형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리 군도 이스칸데르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러시아 이스칸데르의 경우 수출용은 이 비행거리가 280km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 4일 발사체와 어제 발사한 미사일 중 한 발의 이 사거리, 그러니까 비행거리와 고도가 유사합니다. 예. 러시아 이스칸데르가 수출용으로 비행거리가 280km로 제한돼 있다고 김태형 기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발사된 거는 420여 킬로미터를 날아갔다고도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 기존의 단거리 미사일을 업그레이드했을 가능성입니다. 이 군 관계자는 개방령을 진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이게 러시아제 이스칸데르인지 아니면 북한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일명 독사라고 불리던 KN-52라는 단거리 미사일을 개량한 건지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군의 입장입니다. 예, 아무래도 분석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군요. 자, 마지막으로 어제 발사가 이루어진 곳이 평북 구성 아닙니까? 좀 낯설긴 하는데 어떤 곳입니까? 네, 평양에서 북서쪽으로 약 190km쯤 떨어진 곳입니다. 이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과 준중거리인 북극성 2형 그리고 ICBM 계열인 화성 14형과 12형을 발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구성은 이번 이동식 발사대의 특징인 궤도 차량 생산 시설을 비롯한 군수 공장과 이 방연 비행장 등이 있어서 대규모 훈련을 하거나 이 미사일을 발사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김태형 기자였습니다.